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7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해양 플랜트 엔진 관련 기업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수요 예측 진행을 했을 때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물론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결과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따상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많은 영상들을 봤지만 뭐 따블도 못 갈 것이다. 그리고 뭐 따블은 가지만 따상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따블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정보입니다. 상장일은 9월 17일 금요일 내일이고요. 주관사는 미래한국, 하나KB, 삼성, DB신형, 대신 총 8개입니다. 하지만 주관사가 이 8개 말고 1개가 더 있거든요. 이 1개가 오늘 현대중공업을 분석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개가 무엇인지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총 상장 후 총 주식수는 8,877만 주고 공모가는 6만 원인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조 3,264억입니다. 개인 경쟁률이 405대 1로 다소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시가총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도 들어온 총 증거금은 56조 562억으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관 경쟁률은 1835대 1, 의무 보유 확약은 신청 비율이 53.09, 그리고 최종 확정은 약 7%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60.30입니다. 15일에 0.4%, 1개월에 6.4%, 3개월에 40.7%, 3개월에 가장 많네요. 6개월에 12.8%로 확정이 되었고요. 균등 배정은 실권주가 10만 8천 세주가 발생했는데 전부 개인에게 배정되면서 나눠졌고요. 230만 4천 세주를 균등 배정하는데 총 참여했는 계좌 수는 171만 3,910주로 평균적으로 한 주 확정에 34% 확률로 2주를 받았습니다.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총 230만 건을 청약하는데 약 18억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811대 1이 나왔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853만 8,483주로 역대급 기록이죠. SK바이오팜 다음에 일진하이솔루스가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기록을 갱신했는데 그 기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대중공업이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늘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5,123억으로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고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고요. 동시 상장되는 종목도 없으며 따상시 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중공업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 대비 상승폭이 왜 적었었는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릴 생각이고요. 수요 예측 당시에 흥행을 했던 기업 대표적인 2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랑 SKIT인데요.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58.54였고 최종적으로는 85.27이 되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57.9였지만 64.6%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기관 중에 외국계 증권사가 없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JP모간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라는 2개의 외국계 증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할 때 보통 미확약이 있고 15일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죠. 국내 기관들도 물론 100%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 신청했는 기관들에게 좀 더 많은 비율을 주기 위해서 신청 비율에 대비해서 결과가 좀 더 확약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할 때 대부분 미확약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가 뭐 걔들은 또 환율 이런 문제들도 얽혀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확약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랑 다르게 외국계 증권사들은 약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네가 미확약 신청을 했든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을 했든 외국계 증권사에게 그냥 많이 주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기간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이 됐을 때 신청보다 결과가 크게 상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 공동 대표 주관 회사였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CS증권입니다. CS증권 같은 경우에도 공동 주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증권사가 전체 물량의 40%, 44%를 가져갔고, 이 물량들을 대부분 미확약 외국계 증권사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따상에 안착을 했었고요. SKIT는 따블은 갔습니다. 하지만 5% 정도의 상승, 5% 실제로 못 찍었거든요. 5%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나중에 쭉 떨어져서 25%, 약 마이너스 27%까지 따블에서 마이너스 27%까지 빠지는 걸로 결과가 났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중공업도 SKIET보다는 덜하겠지만 약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우리가 알기로는 미래한국하나, KB삼성, DB신영, 대신 8개 증권사가 주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CS증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이 외국계 물량, CS 같은 경우에도 공동대표 주관 회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 중에 뭐 일부는 개인에게 가겠지만 일부는 외국계 기관들에게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확약으로 배정되는 결과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우리 국내 증권사만 주관을 할 때도 국내 증권사만 주관을 할 때도 외국에 있는 기관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정을 받아가서 상장일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계 회사 증권사에서 주관을 할 때도 외국계 증권사만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도 청약할 수가 있고 외국계 기관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물량 받은 거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증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들 개인들도 상장일날 그 물량을 타 증권사로 수수료만 내면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조금 이따 호가 플레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실제로 인수기관에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CS증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을 보시면은 해외 기관 투자자가 미확약 물량의 대부분 물량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기관들에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물량을 미확약 물량,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게 넘겨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42.59%로,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아이언님 채널에서 이 퍼센트를 얘기하길래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64만 주 정도가 외국계 증권사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상장일날 유통물량 비율이 낮아서 충분히 따블에서 따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따상 자체로 마무리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따블에서 VI까지는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블 후에 CS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CS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증권사들은 다른 데서 다 물량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계라고 표현되면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CS증권이 나오면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SKIT를 봤을 때 CS로 매도되는 물량이 전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스텔스 매도도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중얼중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칭 스텔스 매도 거래원에서 표시는 안 내지만 타 증권사 같은 물량을 다 넘겨서 매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 관련 종목은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성장성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호가 플레이를 한번 보고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에 흐름, 여기서 아까 했던 얘기지만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5월 11일 SKIT 그 상장일 날이고요. 자,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9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초가가 잡힐 때 동시 호가 때 어떻게 물량이 체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 호가 때 HSBC라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18,000주를 매도를 했고요. 당연히 JP모간이나 CS증권에서 받았는 물량이겠죠. 그 물량을 자기 증권사로 가져와서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10분 단위로 넘겨보면은 갑자기 모건 스탠리의 물량이 약 14만 1000주가 나옵니다. 자,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다른 회사예요. 뿌리는 같은데 다른 회사고 약간 투자 회사의 성향이 있는 게 JP 모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물량의 많은 부분이 모건 스탠리로 들어갔고 모건 스탠리가 매도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계 CS라는 거래원이 안 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매도 물량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놓고 CS라고 떠주면은 조금 더 판단하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분씩 진행을 하다 보면은 외국계 회사는 거의 모건 스탠리에서 던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JP 모건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지켜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CS증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1일차 때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됐고요. 자, 2일차 때로 한번 가볼 건데요. 그냥 10분 단위로 볼게요. 2일차 때도 보시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약 2만 주 정도의 장 초반에 매도가 있었지만 물량이 많이 줄었죠. 결국 CS는 보이지 않고요. 그대로 2일차까지 쭉 흘러갔습니다. 요때 12일이었고요. 자, 3일차인 13일 날 보시면은 자, 13일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6,200주의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CS라는 증권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일차까지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장 시작하고 10분이 지났는데 외국계 자체가 안 보이죠. 나중에 살짝 나오기는 골드만삭스에서 역시 골드만삭스도 JP모건이나 CS증권에서 물량을 받았는 걸 4일차 때 던지는 거겠죠. 물론 요때 샀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계 매수 물량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기관 물량으로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토대로 상장일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SKIET가 외국계 증권사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블은 가졌습니다. 이거를 외국계 기관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떠넘기더라도
가격을 최대한 뻥튀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따블은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아니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 자체가 9%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블에서 10% 상승을 주면서 바로 VI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바로 따상에 걸렸을 때 여기 쌓이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아까 얘기 드렸던 9시 때 시초가가 잡혔을 때 바로 나오는 거래원, 이 안에 외국계 증권사 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 체크하시고요. 과연 CS 매도 물량도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I가 걸렸다가 딱 풀리는 시점, 이때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겠지만 이때 특히 외국계 물량과 상장일날 그 CS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팔아 제끼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따블의 VI까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거래원을 보고 대응하자, 이게 제 결과고, 개인적으로 따상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물량을 빨리빨리 던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자체도 따상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거의 한 16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이 아주 엄청난 고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소에 얘기하지 않던 거래원이라는, 그리고 외국계라는 기준으로 한번 상장일 날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분명히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좋은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